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연습 제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드렸던 과제, 그거 답안지는 따로 올렸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답안지 확인을 다 하고 나면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따로 과제물 해설 관련된 영상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수업은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번 1교시 수업에 할 거고요. 그리고 2교시에 무형자산의 종류 그리고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관련해서 2교시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4. 유형자산의 평가입니다. 우리 교재를 펼까요? 교재 441페이지, 그리고 수정판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442페이지입니다. 줄을 칠까 해요, 여러분. 4번 유형자산 평가 제목 나온 본문 5번째 줄. 재평가 모형이란 원가 모형과 다르게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사람들 간에 자산이 거래될 때 결정된 가격, 아랫줄에 시장 가격과 같은 금액. 그리고 그림 있죠. 취득 시점 이후의 보고 기간 말 있는 그 표 그림 바로 아래, 기업이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이 아닌 해당 분류의 자산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우리 유형자산의 종류가 토지, 건물, 설비자산으로 구분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설비자산은 기계설비, 사무용 가구, 비품, 컴퓨터, 차량 운반구, 트럭, 이런 기업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이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사실 IFRS라고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자산들, 유형자산도 취득 시점의 원가, 취득 시점에 구입한 원가를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취득 부대 비용들을 어디까지 취득 원가로 넣을 것이냐라는 이슈랑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고, 또 처분 후에는 또 어떻게 회계 처리되고, 이렇게 딱 하나의 구입했던 취득 원가를 가지고 그 유형자산의 플로우 회계 처리들, 그 기간별로 회계 처리들이 중요했다면 IFRS가 도입되고, 그 공정가치 개념, IFRS의 가장 큰 특징이, 국제회계기준 특징이 재무상태표에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실질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취득원가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의 가액이긴 하지만, 정보 이용자들의 유용한 의사결정에는 취득원가는 특히 유형자산, 특히 여러분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더욱 그렇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매해 아주 크게 대폭 상승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취득원가가 정보 이용자들의 유용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에 취득원가를 가지고 감가상각하고 처분이익을 계상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업종이거나 기업이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IFRS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기말평가는 취득 시점에는 항상 똑같겠죠. 취득원가, 산가격 플러스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 취득원가로 계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고기간 이후에는 원가 모형이다 하면 원가로 평가, 계속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면서 원가로 계속 평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기업이 재평가 모형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공정가치,
그때 당시에 시장 가격을 가지고 이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 지금 그 많은 유형자산들이 있잖아요. 기업에. 그걸 다 하나하나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산 유형별로 모형을 선택 가능합니다. 한 기업이 유형자산에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토지, 건물은 내가 재평가 모형을 이용하고 기계 장치, 설비 자산 쪽은 안 하겠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토지가 지금 세 군데 있어요. 그 중에 A, B는 명동과 강남에 있는 토지는 재평가 모형을 설정을 하고 저쪽 지방에 지방 공장 옆에 있는 가치가 좀 덜한 가치 변동이 덜한 거는 원가 모형 적용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유형별로 토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토지 전체 다, 건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건물 다. 기계장치 중에서 소프트웨어, 컴퓨터는 원가법으로 하고 나머지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재평가 모형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기계장치 하나로 개별자산이 아닌 유형별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선택 모형 유의사항 중에 일단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다면 원가 모형으로의 회귀는 불가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줄친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의 평가,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 이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에 앞서 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개정 과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예제를 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개정 과목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이익, 재평가 손실. 자산을 재평가,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우리는 이제 토지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해요. 계속해서 토지, 이제 감가상각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면 토지 이외의 자산들은 감가상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막 믹스가 돼가지고 명확하게 개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가지고 자산 재평가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강남에 토지가 있어. 작년 금액에서 올해 금액으로 올해 금액이 뭐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됐다. 그럼 재평가 이익이 발생하겠죠. 또 떨어졌어. 코로나 같은 경우에 내년에 유형자산이 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6장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재무보고와 수익 인식 이쪽에서 배울 때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개념 배웠죠. 단기 이익, 단기 순이익 아래 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단기에 경상적으로 매번 발생하는 영업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계상하고 그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 있는 자본 계정과 단기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해서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해서 그 금액이 이익형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싶은 사람은 6장을 꼭 봐야 돼요. 6장에 가보시면 그 해당 기타 포괄손익계산,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개념적인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글로 가서 꼭 한번 복습을 꼭 하세요. 재평가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항목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자본 조달과 관련된 유상증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요. 단기순이익 아래 칸에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서 우린 이걸 자본이라고 이 예제를 풀면서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재평가 이익, 이거는 이익잉여금 항목, 그러니까 단기 수익 처리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재평가 손실도 단기 손실 처리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여기 OCI는 뭐냐면 저기 아래 적었죠. 기타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OCI라고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약어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OCI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기타 포괄손익이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거든요. 그 앞에 자를 따서 단기순이익은 Net Income N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때 OCI 항목이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다. 기타 포괄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맨 아래 칸에 들어가는 NI 항목이다 그러면 단기 이익이고 단기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적 과목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으로 우리가 쓸 거고 재평가 이익은 수익, 재평가 손실은 손실로 쓸 거예요. 수익과 손실은 NI 항목이고 자본은 OCI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본과 수익 손실 이거를 아래 칸에 제가 리커링 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NI 항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1주차에 글로벌 세탁 주식회사가 세탁소 영업을 하면서 영업을 위해서 회사 설립을 했고 세탁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리커링 손익이라고 보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줘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둔 손익계산서도 그냥 손익계산서였고 단기 순이익이 끝이었어요. 근데 넌 리커링 손익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데 경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그 예로 여기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 항목 들어가요. 교수님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자본인가요? 네. 자본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대변 쪽에 자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금, 자본 조달하는 법인 설립할 때 주식 발행했던 것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금이 있고요. 그리고 매년 매 회계연도마다 주된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내서 단기 순이익으로 보고해서 들어가는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non-recurring 손익이라고 해서 OCI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자본 안에 있어요. 세 가지는 다 자본이에요. 광의로. 근데 여튼 우리는 이 중에 유형자산 재평가와 관련해서 재평가 이익은 수익, 재평가 손실은 손실, 재평가 잉여금, OCI 항목은 자본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좀 약간 분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간단한 예제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이라고 돼 있고 토지입니다. X 1년 초에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X 1년 말에 1,000원이던 토지가 1,200원이 됐어요. 가격이 폭등했네요. 그쵸? 그리고 X 2년 말에 1,100원이 됐고 X 3년 말에는 가격이 확 떨어져서 800원이 됐어요. 이걸 재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재평가를 한다라고 기업이 하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 X 1년 초 구입 시점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1,000원 차변에 들어오고 이 현금 구입을 했다면 현금 대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차변에 토지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X 1년 말 1,200원이 됐습니다.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원가 모형에서는 평가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올라가든 떨어지든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원가 모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상이 되잖아. 재평가 모형은 뭔가 평가를 할 것 같죠. 토지를 1,200원이 된 거를 1,200원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200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수익, 비용, 자본 중에 뭘까요? 평가 증이 되면 자본으로 계산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이죠. 차변에 토지 200원 올려주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자본 200 올려줍니다. X 2년도 중에 이제 1,200원이에요. 회사 장부가액 토지가 근데 1년 동안 100원이 떨어졌어요. X 2년 말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까? 일단 토지를 1,1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대변에 100원 토지 마이너스 시킬 거야. 차변은 이미 회사에
토지가 200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으로 자본 재평가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1,100원이 됐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자본 그 재평가 잉여금을 줄여줍니다. 이미 이 해당 토지의 자본 항목으로 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잔액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떨어졌다면 1,000원을 빼줘요. 자본 감소시키고 토지도 감소시킵니다. X 3년이 됐어요. 이제 원가보다 처음 취득가액보다 더 떨어졌죠.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X 2년 말처럼 일단 토지는 1,100원에서 800원이 됐으니까 300원 800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지는 300원으로 대변에 차감시키고 차변에 자본이라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100원이 아직도 있죠. 그거는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이 이제 2003년이 돼서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 200원이 되는 거죠. 이 회계 처리되는 거죠.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X 1년 초에 1,000원에 구입했어요. 근데 뚝뚝 떨어지네. X 1년 말에 800원이 되고 근데 X 2년 말에는 조금 회복이 돼서 900원. 아직까지 취득원가만큼 회복이 안 됐어. 근데 X 3년에 폭등을 했나 봐요. 1,200원이 됐어요. 이걸 우리 회계처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X 1년 초에는 구입했던 거는 좌동이죠. 차변의 토지 1,000원, 대변에 지급한 금액 현금 1,000원. X 1년 말에 1,000원인 토지가 8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본이 있나요? 아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미 이 해당 토지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그거 먼저 빼기로 했는데 구입하고 처음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잖아. 이건 바로 X 1년도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손실 200, 토지 200 줄여주고 X 2년 말이 됐습니다. 손실 처리해서 손실을 해서 200원 감액해서 800원인 토지가 900원으로 일부 회복이 됐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토지 일단 100원 올려서 900원 만들어주고 차변에 토지 100, 대변에 과거의 손실로 처리했던 금액 안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에 손실 처리했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수익 처리합니다. X 3년도 중엔 이제는 아주 확 뛰어가지고 1,200원이 됐어요. X 3년도 말에는 차변에 토지 300 올려줘서 1,200 만들어야겠죠. 차변에 토지 300, 대변엔 아까 얘기했죠. 과거에 손실로 인식했던 200원에서 X 1년도 중에 200원을 인식했는데 X 1년도 중에 그 중에 100을 수익으로 올렸고 나머지 100 남았죠. 취득원가 기준으로. 취득원가까지 수익이고 나머지 200이 자본이 됩니다. 굉장히 회계 처리가 보수적이라는 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재평가 모형이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 비용 처리를 하고 재평가 이익이 발생해서 장부가 취득원가보다 그러니까 결론은 취득원가보다 손실이 그러니까 금액이 더 떨어지면 취득원가보다 떨어지면 손실 처리, 취득원가보다 가액이 증액되면 더 올라가면 자본 처리, 재평가 잉여금 처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유형자산 재평가 시 평가 감이 궁극에는 케이스 1은 평가 감이 나온 거예요. 취득원가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떨어졌어요. 제일 첫 번째, 손실이 발생하면 그 해연도 말에 바로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해요. 왜냐? 그전에는 올랐을 수도 있거든. 지금처럼. 취득원가보다 1,000원에서 X 1년, X 2년을 무시하고 X 3년에 바로 손실 처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지 있으면 그거 먼저 빼주고 그리고 나서 재평가 손실 처리를 한다. 유형자산 궁극에 X 3년
입장에서 봤을 때 평가 증이 된 거죠. 유형자산 재평가 시 평가 증이 나오면 먼저 일단 뭘 먼저 할까? 혹시 손실 처리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없는지 해당 자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먼저 수익으로 환원시켜주고 원복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재평가 잉여업이라는 자본 항목을 증가시킨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는 딱 한 해만 했어요. 한 해의 평가감, 한 해의 평가증만 나왔는데 재평가는 특히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의 평가증, 평가감은 매년 계속 매년 주기적으로는 표현이 맞아요. 매년 하는 회사도 있고 회사가 정하게 나름이에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재평가를 하겠다 하면 되는데 그 할 때마다 과거에 했던 것들 누적해서 다 검토하고 그걸 그 회계 처리가 다 계속 일관되게 같은 자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요 예제를 꼭 기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또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 요약입니다. 이 표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 중급 회계책에 있는 표를 가져왔어요. 우리 책은 그냥 최초년도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죠. 그리고 이 최초년도 재평가 다음 이후 재평가 회계 처리까지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표를 보면 일단 최초 재평가 시 구분 최초 재평가가 평가 증일 수도 있고 평가 감일 수 있죠. 그 해 취득해서 기말이 됐을 때 최초 재평가 시 평가 증이 나오면 뭘 한다 그랬어요? 자본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손익이 아니라 손실이나 비용이 아니라 손실이나 수익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업이라는 자본 인식.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평가증이 나오면 계속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오르다가 떨어져. 평가증하고 그 다음에 평가감이 나왔어. 그러면 전기 이전 인식했던 재평가 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걸 다 썼어 이제. 잔액이 없어 재평가 잉여금이. 그러면 그 초과액의 평가감은 재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비용 처리. 최초 재평가 시 평가감이 나왔어요. 최초에. 그러면 바로 단기 비용 인식. 그쵸? 우리 예제 케이스 2를 보시면 돼요. 이건. 그리고 나서 계속 평가감이 또 나왔어.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계속 인식. 단기 비용 인식. 그 해에 평가감을 한 후에 평가증이 이후 재평가에서 평가증이 나온 경우에는 정기 이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액만큼 재평가 이익을 인식하고 재평가 손실로 이미 손실 전기 이전에 인식했던 금액으로 이익이 다 끝나고도 더 가액이 더 증가됐어. 더 올랐어. 그러면 그 초과액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겠지.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자, 이번에는 원가 모형을 보겠습니다. 원가 모형, 원가법 모형은 자산 재평가 모형이랑 서로 비교해서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 1의 자료를 가지고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를 이제 제대로 해봤어요, 여러분. 자본, 비용, 수익 이런 항목이 아니라 X1년 초에 구입 시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1,000원, X1년 말에 1,200원이 됐다 그랬어. 그래서 토지 200원 올려주고 자본 200원 올렸던 거. 어떤 자본? 재평가 잉여금이란 자본 계정을 올려줬습니다. 200원. 그리고 X2년 말에 1,200원이던 토지가 1,100원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던 재평가 잉여금의 한도 내 그 200원보다 적으니까 X2년도 말에 재평가 잉여금 100원 빼주고 토지도 100원 빼주고 그래서 장부가를 1,100원에 맞췄습니다. X3년도에 이게 800원이 됐네요. 원래 계상되어 있던 재평가 잉여금 항목 잔액이 100원 뿐이 없는데 300원이나 하락한 거야. 전기 대비.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 남아있는 100원 빼주고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100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재평가 손실 200이라고 해줍니다.
토지 300 차감하고, 여기 하나 제가 더 추가했어요. X 4년 말에 1200원이 됐습니다. 이건 어떡할까요? 우리 아까 재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나서 평가 증이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금액만큼 이익으로 잡고, 그리고도 더 평가 증이 나왔다면 재평가 잉여금 자본 증가를 잡아라. 그러니까 토지가 전년도 대비 400원, 차변에 400원 올라가고, 그리고 지난기에 잡았던 X 3년도 중에 재평가 손실 금액만큼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이익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 재평가 잉여금 200. 요 분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가법을 보겠습니다. 원가 모형일 때 이 해당 연도마다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X 1년 초 토지 구입은 똑같겠죠? 토지 1000, 차변에 대변에 현금 1000원. X 1년도 중에 우리가 원가법을 이용하는데 1200원이 됐습니다. X 1년 말 회계 처리는 회계 처리 없습니다. 원가법으로 하니까 평가증을 인식할 이유가 없죠. X 2년도 말에는 1200원이 1100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회계 처리 없습니다. X 3년도에는 1100원이었다가 800원이 됐습니다. 아까 올라도 떨어져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지만 취득원가보다 더 떨어지면, X 1년 초 토지 구입했던 1000원보다 더 떨어지면 원가법 하에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그때 기준은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취득원가 기준으로. 처음 취득 시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금액만큼 1000원에서 800원 뺀 200원을 손상차손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이라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200원이 차감되는 거죠. 손상차손은 NI 계정으로 가고, 차변에 대변의 손상차손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가서 재무상태표 X 3년도 말 토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 3년 12월 31일 현재 토지는 1000원이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200만원 차감돼서 토지 순액은 800원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모형에서도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더 밑으로 떨어지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X 4년도 중에 회복됐네요. 회복되고 더 올랐어. 이건 어떻게 원가법에서는 할까? 1200원이 됐어. 원가법이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있는 금액만큼만 원복시키고 취득원가로까지만 원복시키는 거죠. X 4년도 말 회계처리는 전년도까지 인식되었던 손상차손 누계액 취소하고, 손상차손 환입 이익 단기 수익 처리하는 손상차손 환입액 200 처리해서 X 4년도 중에 1000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원가 모형입니다. 요약하면 유형자산 원가 모형에서는 가치상승분을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가치가 감소하면 손상차손으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 442페이지 줄을 좀 치겠습니다. 우리 수정판 교재로는 443페이지 원가 모형과 손상차손 1번 있죠? 거기 그 제목 바로 두째 줄에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유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고 단기간 내에 회복될 수 없다면 원가 모형이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고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 아래줄 회수가능액 빨간색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해당 자산을 당장 처분할 경우에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금액, 사용가치란 자산이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여기까지 줄을 치세요. 그리고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모형은 평가 증이 있으면 어떠한 회계 처리도 안 하죠. 근데 취득 원가보다 금액이 감소했어. 그러면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게 개념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돼 있니? 유형자산 가치 감소가 단기간 내 회복될 수 없는 경우 유형자산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는 게 손상 차손이다. 그럼 회수 가능액은 뭔데? 회수 가능액보다 장부가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작다면 손상 차손을 인식하라고 했죠.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래요.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해당 자산의 처분시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야. 공정가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시장가격. 순공정가치는 시장가격에서 그걸 실제로 팔 때 처분 부대 원가가 있으니까 그걸 뺀 금액이 순공정가치고, 사용가치는 이 자산을 이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건 약간 밸류에이션, 평가가 들어가는 거지. 이 중에서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다. 개념적인 것들 이해하시고 그냥 막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 수업이고요. 1교시 수업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제 10장 연습 문제 466페이지. 새로운 수정판 교재로는 잠시만요. 468페이지입니다. 여기 7번 토지의 재평가. 이거 과제예요. 1교시 과제 우리 교재 466페이지 연습 문제 7번 토지의 재평가. 수정판 교재로는 468페이지 7번 토지의 재평가입니다. 이걸 풀어서 또 2교시 과제랑 같이 이메일로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